짧은 기간에 한 2에서 7% 전체 시장 전체가 오르는 시기에 내가 시장에 발을 안 담그고 있으면 네. 난 주식으로 돈 벌 수가 없는데 우리의 네. 불행은 뭐냐면 그 시점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그럼 2에서 7%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어떤 우연적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연적 현상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도대체 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걸 제가 이제 이 준비된 우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예 시장을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나쁘지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를 때까지 어떤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 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건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복리의 대명사 7위 법칙, 72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엄경민 님이 72의 법칙 듣고 들어워도 늘 새로워요. 아직은 어렵지만 한번 적용시켜 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짧게 한번 7위 법칙 또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네. 수익률을 네.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률이 연 10%를 올리면 네. 몇 년 뒤에 내 돈이 2배가 되냐면 72를 10으로 나눈 7.2년 뒤, 약 7년 뒤에 2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을 예를 들면 7년 만에 2배로 불리고 싶다. 그러면 72를 7로 나누면 약 10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매년 10%는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7위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딱 아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림짐작, 어림짐작. 복리 계산기. 네. 오늘은 어떤 쓸데있는 잡학입니다. 오늘은 쓸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준비된 우연, 준비된 행운.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어떤 성과는 네. 잘 아시겠지만 능력과 운의 절묘한 조합이거든요. 예를 솔직히 한 몇 보세요. 운칠, 기삼, 운오, 기호,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운이 한 절반? 5대5? 예, 절반도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 5, 운오? 예. 네. 근데 사실은 능력만 있으면 큰 성과를 못 내고 또 운이 당연한 얘기지만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운은 지속성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능력과 운을 같이 생각하는 사고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려는 것이 네. 우리가 준비된 행운이나 준비된 우연에 관한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친구를 저는 또 많이 알고 있고요. 예. 능력이 좋은 친구도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이 둘 다 가진 사람은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어때요? 영국의 네. 그 유명한 괴짜 심리학자 중에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매우 운이 좋거나 불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이 좋거나 아니 나쁘거나 이런 사람들 연기했는데 재밌게도 일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실제 운이 더 좋았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운이 좋은 것도 이들은 일종의 기술이다, 테크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을 추출해 본 거죠. 네. 예. 운이 좋은 사람의 리스트업을 했고 예. 예, 그들의 이제 교집합을 찾아낸 거다. 예,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볼까요? 3가지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의 특성은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운 좋을 때까지. 예. 그 불운한 사람은 불운하다는 이유로, 불행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좌절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애들이 어느 순간 풀다가 나는 수학 못하는 아이라고 해서 좌절을 해버려요. 근데 예. 인생이란 어떤 거냐면 그 좌절 속에서 한 번에 갑자기 한 고비만 넘게 되면 비약적으로 인간은 성장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구간 이전에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네. 이 사람은 불운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그 운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불운을 당할 때 이거를 배움의 계기로 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새로운 걸 하나 배웠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디슨이 많이 이용되잖아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명왕인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을 네. 탄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열 램프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 필라멘트에 들어가는 재료를 찾을 때까지 이 사람이 수천 번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탄화된 면실을 가지고 이 백열 램프용 필라멘트를 찾아냈는데 그 전에 수천 번이 아닌 방법을 배운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투자 같은 거 실패했을 때 아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이야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들거든요. 근데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수업료를 내고 배웠구나라고 내 마음을 프레임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바라보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그걸 학습의 프레임이나 하나의 과정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결과의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의 이유는 운이 좋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실패한 이유만 계속 배워도 그게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정치인이 윈스턴 처칠이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연설이 있습니다. 딱 세 마디 하고 내려왔거든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라. 절대 포기하지 않아. never.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그거를 자기의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받아들여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의 실패와 내 인생의 실패 자꾸 구분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도 이거 최근에 깨우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기하지 않았다. 운 좋을 때까지.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주위를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있고 변화된 상황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고집쟁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투자할 때도 그러는데 관찰력이 뛰어난 예를 저도 한번 방송 말씀드렸었는데 피터 린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펀드 매니저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아내와 딸과 쇼핑을 해서 발굴한 종목들이 뭐 레깅스, 스타킹 업체 같은 거, 뭐 게스, 의류 업체 이런 주식들을 발견해서 큰 수익을 냈었는데 우리가 이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관찰해야만 우연찮은 거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손님과 같은 거지 행운이라는 것이 그러려면 뜻하지 않게 찾아오게 하려면 내 촉수를 많이 넓혀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밝은 면에 주목한다. 우리가 이제 물컵에 물이 반 찼을 때 컵에 반만 찼다, 반이나 찼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인생은 해석이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얘기네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책에서 나온 사례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 내가 새 차를 뽑았는데 끌고 나가자마자 대형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정말 재수없어. 이 비싼차를 탔는데 타고 나자마자 사고 나자마자 이런 일이야. 나는 참 재수없는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 난 다행이다. 이 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난 살아남았다. 운 좋다. 나 행운하다. 그렇지. 내가 그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더 복이 많이 붙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이 연구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인내심, 절제력. 그다음에 어떤 세상에 대한 변화 수용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사람들한테 운이 많이 붙는다는 거죠.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주위를 잘 관찰했다. 밝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이상권 전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운이라는 거, 행운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건가?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좀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영어에서 행복학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관적인 내 주관 웰빙 내가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안정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어차피 세상의 변화는 누구나에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수용하느냐는 내 마음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도 재미난 게 여러분들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의 또 절반 정도 유전으로 해석을 해요.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만 아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것들을 알고 프레임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저도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다가도 진짜 이제
행운을 터진 사람들을 보면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건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사람이 가장 네. 불행해지는 감정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 것 같으세요? 비교겠죠. 예, 시기심과 네, 질투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시기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를 시기심? 인간이란 존재가 왜 시기심을 갖는 존재로 진화해 왔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학자가. 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그 일종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비교를 해서 나도 저 사람만큼 성취할 수 있어라는 일종의 비교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네.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럴 땐 긍정적인데 그 비교를 통해서 내 자존감이 파괴가 되면 그때부터 난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신신 말씀드리는 게 투자도 마찬가지로 돈 번 사람 보면 저도 엄청 부러워요. 네. 누가 안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근데 거기에 행운도 있었다면. 행운도 있으니까 네. 더 열받죠. 네.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때 네.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시기심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시기심인지 네. 아니면 나를 발전시키게 하는 자극하는 시기심인지 네. 이 시기심을 자극제로 써야지 내 인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독약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라고 마음을 먹지만 예. 잘 안 아니, 되니까. 결국은 인생은 돈 닦고 사는 겁니다. 네. 행복하게 살려면. 예. 청취자 여러분 돈 닦으시죠. 우리 예. 같이. 자, 주식시장이라는 곳에도 과연 그쵸. 준비된 행운. 어떻게 말하면 이 준비된 행운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가는 행운? 뭐 이렇게도 그쵸. 볼 수가 있을 텐데 그쵸. 어떻게 적용할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미국의 샌포드 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1926년도부터 93년도까지 수익률을 분석을 한 겁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한번 저희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한 67년간의 시간이죠. 네. 이때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60개월의 평균 수익률은 11%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67년간의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60개월 정도가 네. 11%인데 만약에 60개월을 뺀 나머지 수익률은 네. 언제가 되면요 0.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예. 60개월을 돈을 못 벌었으면. 네. 근데 60개월이라는 시간은 전체 67년의 시간 중에 단지 한 7% 정도 기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주식으로 돈 버는 시기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식시장이 늘 장기적 우상향하고 돈을 벌 것 같지만 그렇죠. 실제로 내가 돈을 벌어주는 건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네. 전체 우리 주식시장 전체를 볼게 시장 수익률이라는 측면인 거죠. 예. 뭐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주식 투자 수익의 80 내지 90%는 전체 기간의 2에서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내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아, 이게 약간 착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 60개월만 올랐다는 게 아니라 보유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장 전체, 시장 전체를 전체. 놓고 봐서 예. 어떤 기간에 들고 있었을 때인 거죠. 그렇죠. 그 예. 기간 동안에 내가 들고 있어야만 예. 돈을 버는 거고 예. 60개월을 안 들고 있었으면 나는 돈을 못 버는 예.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전체 기간 중에 주식시장 기간 중에 예. 2에서 7%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과연 이 시기를 내가 맞출 수 있느냐라는 예. 거죠. 그렇죠. 예. 0.01% 기간에 예. 내가 거기에 주식 투자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거는 뭐냐면 짧은 기간에 한 2에서 7% 전체 시장 전체가 오르는 시기에 내가 시장에 발을 안 담그고 있으면 예. 난 주식으로 돈 벌 수가 없는데 우리의 불행은 뭐냐면 그 시점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그럼 2에서 7%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어떤 우연적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연적 현상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예. 도대체 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걸 제가 이제 이 준비된 우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예 시장을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나쁘지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오를 때까지 어떤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 첫 번째. 예. 운을 나한테 좋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 예. 그쵸. 그러니까 계속 그쵸.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 전체 막 인덱스를 샀다. 알겠습니다. 뭐 S&P가 예. 인덱스를 사고 전제할 경우에. 가령 우리 코스피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터지고부터 그쵸. 보면은 실은 팍 튀었던 게 그렇죠. 4월, 5월, 6월이에요. 2020년. 예. 하고 그 다음 튀었던 게 2021년이었나 20년에 그 대통령 선거 있었던 그때 한번 튀었고요. 예. 두 번 튀었죠. 예. 집값도 마찬가지. 여러분 네. 계속 오른 것 같지만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좀 이례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값 패턴을 보게 되면 오를 때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요. 튀고 멈춰 있죠. 지금 멈추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속성인데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때 없었으면 못 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있잖아요. 운이 좋은 사람들 첫 번째 특징.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네. Don't give up. 계속 never. 있다. 네, 버틴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시장과 같이 간다. 적립식으로 계속 넣고 버티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계속 가는 방법. 이건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쵸. 버틴다와. 그래서 저는 적립식이다. 적립식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그냥 네. 가면 되는 거예요. 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금을 보유한다. 현금을 보유하면 내가 이제 이게 많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 찬스가 오니까 네. 내 준비된 우연을 내가 만들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 아 근데 이거 위험한데요. 왜냐면 그때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현금을 보유하는 거는 네.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은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물려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면 저 좋은 거를 바꾼다. 개별 종목인 경우. 이건 진짜 어렵죠. 예, 진짜 네. 어렵죠. 네. 사실 그래서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개인 투자들 제일 쓰기 좋은 방법이에요. 시장에 인덱스 같은 거, S&P 500 같은 거 사서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적립해. 정립- 평생 사실 적립해. 평생 네. 적립하죠. 네. 일테면 저처럼. 저처럼 평생 적립을 하는 거죠. 네. 예. 이런 식의 전략을 쓰시는 거고 세 번째 현금을 보유하거나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교체하는 것은 사실 제가 느끼기엔 이거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고수도 힘들죠. 하고 예. 꼭 한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무에서. 뭐 그 워런 네. 버핏 같은 사람은 그래서 버크셔 헤더웨이는 항상 현금을 들고 있어요. 100%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나도 100% 투자하지 않아요. 네. 왜? 준비된 의견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단기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우연으로 봤을 때 네. 그 우연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버틴다. 계속 시장과 같이 간다. 예.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셋째, 넷째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이 급락했네. 여기가 바닥이네 해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는 거. 넷째, 더 좋은 곳이 나타나면 교체한다. 이러고 있다가 여기 아닌가 봐. 저기 더 좋네? 예. 여기 손절 치고 예. 새로 들어가서 그걸 다 메우고 올라간다라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게 지금도 역시 S&P 500 같은 인덱스를 사시고 이걸 적립식으로 하시면서 네. 많이 오르면 좀 팔고 좀 떨어지면 더 사고 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준비된 행운, 준비된 우연을 내 편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접근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준비된 행운이었었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만들어가는 행운 뭐 이렇게도 표현할 예.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게 아까도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준비된 행운 우연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임에 가까워요. 네. 그다음에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 네. 그다음에 철학에서 얘기한 인식론. 네.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심리학의 프레임이라든가 종교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철학에서 얘기한 인식론이라는 게 사실 근간은 똑같은 거예요. 도 닦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느냐가 투자 철학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네. 어떻게 보느냐 가치관이듯이 네. 투자를 내가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네. 이것이 사실 투자 철학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자식.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보시는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준비된 후면 뭐 돈을 벌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거야. 막연한 목표 같은 걸 세우는데 준비된 우연을 내 행운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라라고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넣을 거야. 50만 원씩 주식을 살 거야. 예. 이렇게 내가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걸릴 행운이 크네요. 그렇죠. 어.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갑자기 50만 원 생겼네. 행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또 아니면 내가 한 달에 한 권씩 투자 관련 서적을 읽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 계획을 세울 때 운이 내 편에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네. 그 연구한 사람들이. 네. 근데 이것이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 우리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큰 일이 떨어지면은요. 이거 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일을 잘하는 방법은 큰 일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1부터 10까지 일이 있다 그러면 네. 일 하나의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일 따로, 이 따로 이렇게 쪼개서 하나하나씩 작게 내가 깨부셔 나가야 돼요. 네. 그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뭐냐면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할 때는 뭐냐면 내가 1,000만 원, 1억을 모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투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크게 10억을 벌까 100억을 벌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번 1억을 한번 벌어볼게. 내가 5천만 원을 노력해서 내가 한 달에 월급은 적지만 내가 아껴 쓰고 뭐 정식 투자 같은 거서 나 5천만 원을 몇 년 안에 모아볼게. 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투자에서도 작은 승리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예. 행운이 더 잘 오는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네.
100억 주세요 행운보다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100만 원이라는 게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행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 내가 뭐냐면 꾸준히 하다 보면 얻어 걸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투자가들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얻어 걸려서 대박이 나는 거지. 네. 대박을 목표로 투자를 해서는 대박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 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